경상북도 대구라이에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놈들. 디기디기 오랜 옛날 바그다드락하는 성내에 알리바바락하는 가난코 불상시럽은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아지아는 본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서도 욕심 많은 저그 희아가 재산을 다 지꺼로 만들어두는 나불에 하루하루 나무를 해갖고 개욕 먹고 사는 처지라서 예. 그래도 그 아지아는 희아를 원망하지 않고 답으로 주변 이웃지를 도와가면서 사는 착한 사람이었어 예. 극하던 하루는 알리바바가 핑소같이 산에서 나무를 비던 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요란 시럽은 말발굽 소리가 들리오는 게 아닙니까? 알리바바는 지도 모르게 두려워서 무성한 풀숲으로 몸을 숨가하십니다. 좀 이씨 왁자지껄하이 무엇이가 찌기 사는 소리가 나면서 억수로 인상이 더러운 사나아들이 안장 까딱 보물을 싣고 알리바바가 숨어있는데 근처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하나, 둘, 서이, 너이, 아이고 40명이나 되노. 전신에 되게 무섭게 생겼네. 알리바바의 생각에 그 사나아들은 근자의 유명시럽은 도둑놈들 겉에 보이십니다. 40명의 사나아들 중 기중 덩치 좋고 못되게 생긴 사나가 말에서 내리디마는 가함을 지리는 기라이에. 열리라 참깨. 극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십니다. 아까까지 나무덤불의 가리가 보이지 않던 동굴 입구가 드러나면서 커다란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게 아닙니까? 알리바바는 깜짝 놀랐지만서도 쪼매마 더 숨어서 지다리 보기로 했습니다. 얼매쯤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한번 문 열리는 소리가 나디 동굴 안에서 보물을 다 밀어놓은 사나아들이 나왔습니다. 말에 올라탄 두목이 닫히라 참깨 라고 가함을 지리자 문은 언제 그랬노 하는 듯이 다시 덤불 속에 숨가졌어예. 알리바바는 심장이 울렁거리가 터집을 것 같았지예. 도둑돌이 멀침이 사라지는 거를 기다린 알리바바는 아까 제 두목이 가함을 지대던 자리에 가서 똑같이 가함을 질러 마십니다. 열리라 참깨. 문은 스르르 다시 열리있고 그 틈을 타가 알리바바는 버뜩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예. 동굴 안에는 도둑돌이 모아놓은 금은보화가 산만띠기같이 쌓이가 있었으예. 알리바바는 들키지 않을 만치만 금화를 집어가 보따리에 싸매고는 다시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알리바바는 우선 문을 걸어 잠가놓고 마누라를 불렀습니다. 보소 마누라 얼렁 이리 와보소. 인자 우리는 부자대. 평생을 없이 살아온 알리바바의 마누라에게는 각중에 생긴 이 상황이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어쩌다가 말이 퍼지서 식구들이 우험해질랑강 싶어 알리바바는 마다하에 구디를 파고 금화를 숨가놔야겠다고 생각했지만서도 마누라는 이 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접어지십니다. 그래서 마누라는 버뜩 이웃에 사는 알리바바 희야 카심을 찾아가십니다. 아주매임 제가 뭐 좀 달아볼락 하는데 정물 좀 빌려주이소. 자네 집에 달아볼 물건이 있다고? 너무 가난해갖고 만날 먹는 빵을 만들 밀가리조차 한 주먹씩밖에 못 사는 알리바바의 집안 행편을 잘 아는 카심은 대체 뭐를 달겠다는 건지 궁금해지십니다. 그래가 정올 밑에 끈적한 소지름을 묻히가 빌리줬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알리바바의 마누라는 금화를 정올에 달아보니 기뻐했어예. 카심에게 정올을 돌려줄 때 정올 밑에 금화 한 개가 붙어간 것도 모린 채 말입니다. 어이 이거는 금화네. 알리바바 같은 가난빼이가 금화는 어디서? 에이 정올에 달아야 할 만치 금화가 많단 말이가. 놀라고 부러운 마음에 카심은 버뜩 알리바바의 집으로 뛰가십니다. 문을 떠밀면서 들어가 있거네 알리바바 부부와 아들은 아직 구디에 보물을 묻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여 동생아 이게 무슨 일이고? 각중에 이런 엄청난 보물을 어디서 구한 기고? 착한 알리바바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숨고치 않고 희야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욕심쟁이 카심은 심장이 뛰갔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가 그 질로 노새를 끌고 비밀의 동굴로 갔다 아닙니까? 열리라 참깨. 동굴에 들어간 카심은 온 사방에 널리 있는 보물을 보고 너무 기뻐가 가함을 지리며 춤을 췄어예. 딜고 온 노새가 실을 수 있는 만치 보물을 챙기고는 나갈락 하는데 열리라 곡석.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이 나갔고 마법의 주문을 이자뿐깁니다. 열리라 미랄, 열리라 콩, 열리라 메밀, 열리라 꿀밤. 어떤 말로 가함을 지대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극하던 중 열리라 대추라고 가함을 지대했을 때 문이 열리십니다. 그런데 고마 재수없게도 도둑놈들이 돌아온 거였어요. 일마 바래. 우리 도적단의 보물을 훔칠락하는 겁없는 놈이 있었네. 욕심쟁이 카심은 도둑들의 칼에 비키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도둑들은 카심의 시체를 동굴 안에 바락 하듯이 걸어두었습니다. 앞으로 감히 우리 동굴에 침입하는 놈들한테 뻔때를 보여줄 수 있도록 걸어두지. 꼬라지 좋다 이 건방진 놈. 한편 카심의 마누라는 미칠이 지나도 남편이 안 돌아오겠네 알리바바를 찾아갔어요. 대림, 카심이 미칠 전에 이 댁에 간닥하고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혹시 어디로 간닥하거나 하는 이바구 들은 게 있습니까? 알리바바는 욕심으로 빛나던 카심의 눈빛을 떠올리십니다. 희야락하면 혹시 그거를... 아닌 게 아니라 비밀의 동굴에 찾아간 알리바바의 눈에는 처참하게 죽어있는 카심의 시체가 보이십니다. 아이고 희야, 와 그래 욕심을 부리쌌는겨. 조심을 했어야지 얘. 아무리 나쁜 희야라도 시신을 내비리고 올 수는 없었지. 알리바바는 카심의 시체를 누가 볼 수 없고로 꼭꼭 숨가갖고 카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심의 집에는 모르자나라카는 되게 영리한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모르자나는 이 이바구를 듣자마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꾀를 냈어요. 주인 아주머니에 지금 주인 아저씨 장시를 치르마 도둑놈들이 이 집이 카심의 집이라 하는 거를 알 수 있으니 당분간 살아 계시는 거로 꾸미는 게 좋겠습니다. 딴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묘책이었지에. 혹시나 소문이 나갔고 도둑놈들이 찾아올까봐 조심하면서 알리바바의 가족들과 카심의 마누라는 며칠간 빙등 카심을 돌보는 척하다가 장시를 치라하십니다. 장시를 치라하는 뒤에는 널따랗고 고급 시럽은 카심의 집으로 알리바바네 가족들이 이사와서 전부 못이 살게 되십니다. 욕심쟁이 주인이 아닌 착한 알리바바를 모시게 돼갖고 하인들은 전신반신 기뻐했어요. 특히 영리한 모르자나는 더 좋아했지에. 그러고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온 도둑놈들은 동굴에 걸어둔 카심의 시체가 사라진 거를 알게 됐습니다. 열을 아는 놈이 또 있다 카는 기네. 건방진 놈들이 우리 보물을 훔치갈라고. 야 막내야, 마실엔 이리 가가 요 쥐새끼 사는 데를 알아온나. 시체를 챙겨갔어이 장시를 치러 왔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목은 40번째 도둑이인데 명령을 미랐으에. 40번째 도둑은 최근에 장시를 치른 집을 샅샅이 조사한 끝에 알리바바가 살고 있는 카심의 집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막내의 도둑은 대문에 분필로 그렇게 표식을 남겨놓고 도적단으로 돌아가십니다. 인자 밤이 늦으면 이 표식을 찾아가 다 같이 습격해 죽여버리면 된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들. 도적단은 지금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그리고 그 시각,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마친 알리바바의 가족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이들이 맞이할 내일은 과연 오늘처럼 평온할 것인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